망원경은 렌즈나 거울과 같은 광학기기를 사용하여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X선, 전파와 같은 전자기파를 모아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관측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광학기기란 빛의 특성인 반사, 굴절, 흡수, 간섭, 회절 등의 빛의 특성을 이용하여 어떤 공간에 있는 물체상을 형성하는 장치들을 말하며 그 예로 앞서 말한 거울이나 렌즈 등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어로 visible light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영역을 말하며 전자기파의 넓은 영역 중 일반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이며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이고 서너 개의 원자 크기 정도입니다. 적외선, 영어로 infrared light는 전자기파의 종류 중 하나이며 가시광선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장 입구 등에서 볼 수 있는 온도 측정용 절적외선 카메라가 적외선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회선, 영어로 ultraviolet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약 10에서 400 나노미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주로 햇빛으로부터 나오는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피부는 건버섯, 주근깨 등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면 피부암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은 작은 미생물들을 파괴시키는 효과도 있어 우리의 일상에서 소독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파,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는 적외선보다는 길며 라디오파보다는 짧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전자기파가 바로 이 마이크로파입니다. 라디오파, 영어로 radio waves는 또 다른 말로 전파라고 불립니다. 라디오파는 공기 중에서도 진공 환경과 비슷한 속도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주 짧은 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 라디오와 지상파 텔레비전 등의 무선 전기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기파입니다. X선, 영어로 X-ray는 자외선보다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X선은 투과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이로 인해 물체나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 이 X선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영어로 gamma radiation은 전자기 복사의 강력한 형태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에 속하는데 자외선과 X선보다도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망원경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원경, 텔레스코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멀리라는 뜻의 텔레와 본다라는 뜻의 스코페인이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망원경이 발명된 기록은 16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였던 한스 리포세이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겹쳐서 보았을 때 먼 곳의 물체가 아주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발견하였고 볼록 렌즈를 바깥으로 오목 렌즈를 눈에 가까운 접안 렌즈로 사용한 최초의 굴절 망원경을 발명합니다. 이후 이듬해인 1609년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위 망원경을 개량하여 천문학 관측에 사용하게 되고 이후 1668년에 들어서면서 아이작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실용화된 반사 망원경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파장의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전파 망원경이 발명됩니다. 최초의 전파 망원경은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전파공학자인 칼 구스 젠스키에 의해 발명되었고 이후 계속된 기술 진보로 현재는 X선 망원경, 감마선 망원경, 우주선 망원경 등 다양한 전파를 관측할 수 있는 진보된 망원경들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원경은 이용 목적과 관측 가능한 파장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관측하는 파장에 따라 분류되는데 전파, 즉 라디오파를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 적외선을 관측하는 적외선 망원경,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근적외선 망원경, 자외선을 관측하는 좌외선 망원경, X선을 관측하는 X선 망원경, 그리고 감마선을 관측하는 감마선 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먼저 광학 망원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광학망원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망원경으로서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반사굴절망원경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굴절망원경은 대물렌즈로 볼록렌즈를, 접안렌즈로 오목렌즈를 사용합니다. 망원경의 배율은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접안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배율은 높아집니다. 다만 배율을 무작정 올리게 되면 대기의 동요 현상 등으로 망원경의 상을 안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배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절 망원경에서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굴절하면서 색수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색수차란 다양한 색의 광선이 각기 다른 각도로 굴절되면서 렌즈의 동일한 면에 초점을 맺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며 색수차가 발생하면 상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빛 던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사망원경은 렌즈가 아닌 거울을 이용하여 상을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굴절 망원경에서 대물 렌즈로서 볼록 렌즈가 위치하던 자리에 오목 거울을 배치하고 물체에서 오는 빛을 오목 렌즈가 반사시키면 접안 렌즈 위치에 있는 볼록 렌즈를 통해 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굴절 망원경과는 달리 개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상을 만들어내지만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사이즈의 망원경을 제작할 때 곡면 거울의 제작이 렌즈보다 쉽기 때문에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대형 망원경은 모두 반사 망원경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 굴절 망원경은 반사 망원경과 굴절 망원경의 장점을 합쳐 만든 망원경으로 독일의 광학기기 제작자인 베이커 슈미트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망원경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 경통의 앞쪽에는 커다란 렌즈를, 뒤쪽에는 커다란 반사경이 위치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물면 거울이 아닌 구면 거울을 사용하고 앞쪽에 위치한 렌즈가 광선을 굴절시키면서 구면 거울의 사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사 오차를 바로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망원경입니다. 전파망원경은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망원경으로 앞서 소개한 광학망원경이 가시광선 영역대를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전파망원경은 라디오파, 즉 전파대역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망원경입니다. 또한 광학망원경과는 달리 파장이 긴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해능이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파망원경은 망원경 자체를 매우 크게 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회색빛의 거대한 접시 형태의 안테나들이 이러한 전파망원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전파망원경은 중국 구이저우 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름만 약 500m에 달할 정도로 다른 망원경들에 비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 큰 전파 망원경을 제작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원경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 아닌 여러 작은 전파 망원경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거대 전파 망원경의 효과를 얻는 방법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전파망원경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의 대덕전파천문대에서 운영되어 온 지름 약 14m의 단일 전파망원경이 있고 서울대학교에도 지름 6m의 전파망원경이 설치되어 연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열식 전파망원경의 형태로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즉 KVN, Korean VLBI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그만큼의 거리에 상당하는 크기의 해상도를 얻는 관측 기술 또는 관측 장치를 말합니다. KVN은 연세대학교와 울산대학교 그리고 현재는 폐교가 된 제주의 탐라대학교에 위치한 지름 21m의 전파망원경 세대가 이루고 있는 우주전파 관측망으로 세대가 통합 운영되면서 지름 약 500km짜리의 전파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내는 관측망입니다. 다음은 X선 망원경입니다. X선은 그 특성상 지구대기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성이나 로켓을 이용하여 대기 밖에서 관측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물체를 투사하는 X선의 특성상 수직으로 곧바로 들어오게 될 경우 망원경의 재질에 관계없이 쉽게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X선을 관측하기 위한 망원경으로는 볼토 망원경이라는 특별한 디자인된 망원경이 사용됩니다. 이 볼토식 망원경은
X선이 수직으로 입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울을 X선의 입사 방향에 평행하게 배치한 망원경을 말합니다. 다음은 감마선 망원경입니다. 감마선은 그 파장이 매우 짧고 또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가시광선이나 X선 망원경과 같이 유리나 금속 거울을 이용하여 초점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마선 망원경은 감마선의 특수한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모으는데 감마선이 특정한 물질들과 반응할 때 광학 섬광을 방출하게 되고 이때 방출된 광학 섬광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주 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학기기 우주 망원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지구 대기권 바깥 우주 공간에 올려져 천문학 관측을 수행하는 모든 과학기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주로부터 오는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지표면에 닿기 전 반드시 대기층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빛 중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매우 치명적인 X선, 감마선, 자외선 등도 있는데 이때 대기층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흡수해주고 가시광선과 전파만을 투과시켜 대기로 보내줍니다. 대기권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빛의 영역에서 가시광선과 전파 영역을 제외한 모든 빛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주 관측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가 흔들리는 현상으로 인해 천체의 상이 본래보다 더 크게 보이거나 덜 선명하게 보이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 대기권 밖 우주 공간에서 관측을 수행하게 되었고 대기 요동에 의한 화상 품질 저하, 대기에 의한 관측 파장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 망원경도 당연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지구상에 건설된 망원경들에 비해 정기적인 정비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가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주 관측 역사에 남아있는 세계의 여러 우주 망원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주과학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주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명칭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파월 허블의 이름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허블의 법칙으로 이를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훗날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대에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 우주망원경이며 천문학 역사상 가장 크고 쓰임이 많은 우주망원경 중 하나로 천문학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도구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에 발사된 우주망원경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 ESA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발사 3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도구 중 하나이자 외계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허블 상수를 규명하여 우주의 나이를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이전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약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차이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오차가 매우 큰 예상 수치였으며 이마저도 추정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인해 우주의 나이를 훨씬 적은 오차 범위로 계산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추정된 우주의 나이는 현재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전 천문학자들은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허블이 지구 밖 멀리에 있는 초신성을 관찰하여 우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당시 천문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발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주가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 것도 허블 우주망원경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우주론을 뒤엎고 새로운 우주론을 정립하게 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2.4m 크기의 주거울을 갖추고 있으며 허블이 갖추고 있는 주요 장비는 근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관찰합니다. 허블은 근점 고도 537km,
원점 고도 540km의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으며 지구 대기권 밖으로 궤도를 돌기 때문에 지상 망원경과 비교하여 대기권으로 인한 배경광의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해상도가 매우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우주 관측 역사상 가장 상세한 가시광선 영상들을 촬영함으로써 먼 시공간의 모습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외에도 우주의 팽창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등 허블 망원경은 천체 물리학의 수많은 난제를 풀 수 있는 수많은 발견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주 비행사를 통해 우주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설비된 유일한 망원경이며 1990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의 발사를 시작으로 주요 장비들을 포함한 망원경의 수리 및 업그레이드, 시스템 대체를 위한 5차례의 우주왕복선 임무가 이어집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역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천문학자 라이언 스피처의 논문 지구 외부 천문대의 천문학적 이점들 Astronomical Advantages of an Extraterrestrial Observatory에서 우주 천문대, 즉 우주 망원경이 지상 망원경을 압도하는 두 가지 이점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각 분해 능이 대기층의 난리와는 상관없이 오직 회절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점, 두 번째는 지구 대기에 의해 거의 대부분 강광되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일찍이 우주망원경의 가능성을 알아본 스피처는 본인의 학자 경력의 상당 시간을 우주망원경 개발에 힘쓰게 됩니다. 스피처가 우주망원경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동안 나사는 1962년부터 우주망원경의 시초격인 공전태양망원경 OSO (Orbiting Solar Observatory)를 쏘아올려 자외선, X선, 감마선, 스펙트럼의 정보를 얻는 시도를 하며 1966년에는 미국 최초의 대형 공전망원경 OAO (Orbiting Astronomical Observatory)를 발사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발사된 OAO-1의 축전지가 발사 3일 만에 고장이 나며 임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재정비 기간을 거치고 2년 뒤인 1968년 두 번째 시도로 OAO-2를 쏘아올려 본래 계획된 수명보다 1년 더 긴 1972년까지 여러 별과 은하의 자외선 관측 자료를 얻게 됩니다. 나사가 진행한 OSO, OAO 임무는 우주망원경이 천문학계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계획이 되었으며, 이후 나사는 직경 3m 주경의 우주 반사망원경의 건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망원경 계획이 착수된 후 계획 실현에 필요한 업무들이 여러 연구소로 분배되게 됩니다. 망원경의 설계와 개발 건조는 미국 앨러바마에 위치한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맡게 되었고, 과학기구의 전반적인 조작과 임무 수행을 위한 지상제어센터 역할을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나사는 개발 중인 망원경과 여러 과학기구들을 우주로 실어보내는 우주선체의 개발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당시 개발을 진행하면서 두 차례 기술적 난항을 겪게 됩니다. 먼저 우주선은 지구를 공전하면서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태양의 직사광선과 지구 암영에 의한 커다란 온도차를 견뎌낼 수 있어야 했고, 그러면서 망원경이 매우 정밀한 지향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나사는 망원경의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망원경과 기구가 위치하는 가벼운 알루미늄 껍질 주위를 다층 절연막으로 둘러쌌으며, 껍질 내부에는 흑연 에폭시 골재를 탑재하여 망원경의 작동 부품들이 정확히 정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최초 발사될 당시 갖추었던 과학기구로는 광시야 및 행성용 카메라 Wide Field and Planetary Camera, 고닷 고해상도 분광 카메라 Goddard High Resolution Spectrograph, 암 천체 분광 카메라 Faint Object Spectrograph, 그리고 고속 광도계 High Speed Photometer가 있습니다. 광시야 및 행성용 카메라는 주로 광학 관측을 위해 고안된 고해상도 촬영 장비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광시야 카메라가 더 넓은 각범위의 영역을 담당하고, 행성용 카메라가 더 길고 효율적인 초점 길이로 사진을 촬영하여 이전보다 훨씬 높은 배율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다드 고해상도 분광 카메라는 자외선에서 기능하도록 고안된 카메라이며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자외선 관측에 최적화된 또 다른 카메라가 바로 암 천체 분광 카메라이며 캘리포니아대와 샌디에고대 그리고 마틴 마리에타 회사의 협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기구인 고속 광도계는 광도가 변하는 변광선과 가변 밝기의 천체들의 가시광선 및 자외선 관측에 최적화된 기구로서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당초 허블 우주망원경은 1986년 10월 발사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월 28일 발사된 미국의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발사 73초 만에 고체 연료 추진기 이상으로 폭발해버렸고 당시 탑승해 있던 7명의 대원이 모두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챌린저 참사가 터진 이후 미국의 우주 계획은 전체적으로 잠시 중단되었고 허블 망원경의 발사 역시 수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발사가 재개되기까지 망원경은 청정실에 보관되며 정기적인 동력의 공급과 질소 퍼지 작업 등 유지 공정이 지속됩니다. 이런 유지 작업에만 당시 매월 약 600만 달러의 거액이 계속 소요되었기 때문에 허블 망원경 계획의 총 지출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발사가 지연되면서 공학자들은 장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시험을 여러 차례 시행할 수 있었고 쉽게 고장날 수 있는 축전지를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등의 장비 개선 작업을 충분히 진행하게 됩니다. 잠시 주춤했던 미국의 우주 계획은 1988년 우주왕복선 비행을 기점으로 재개되었으며 1990년 4월 24일 허블 우주망원경을 실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마침내 발사되었고 계획된 궤도까지 망원경을 올려놓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발사 이후 현재까지 천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과학적 발견들을 해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가지고 있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기존에 관측되었던 세페이드 변광성과의 거리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여 범위값이 너무 넓었던 허블 상수의 측정값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블 상수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우주의 나이와 기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허블 상수의 보다 정확한 측정값 범위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이전 허블 상수의 측정값은 최대 50%의 오차를 가질 만큼 부정확했으나 허블 우주망원경의 측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나이 측정을 명확히 하면서 의문점을 해결해주는 한편 우주의 미래에 관한 이론에 또 다른 의문을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초신성 탐색 연구진과 초신성 우주론 계획 소속의 천문학자들은 지상 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초신성을 관측하였는데 이때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통해 두 연구진의 세 학자들은 후일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지만 이러한 우주의 가속 팽창의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훗날 학자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우주의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허블은 우주 관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우주망원경이며 허블이 발견한 수많은 자료들은 우주과학 역사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콤프턴 감마선 관측선입니다. 콤프턴 감마선 관측선은 허블 우주망원경에 이어 나사에서 진행한 총 4개의 대형 망원경 프로그램의 두 번째 관측선으로 약 14년의 제작 기간을 지나 1991년 발사되어 2000년까지 활동하였으며 20kV 전자볼트에서 30기가 전자볼트의 감마선 대역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X선과 감마선 대역을 커버하는 4개의 망원경과 그 외 기타 다양한 장비 및 감지 기기들이 탑재되었으며 고도 450km 지구 조궤도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약 9년간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0년 6월 4일 궤도를 이탈하면서 임무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찬드라 X선 관측선입니다. 찬드라 X선 관측선은 1999년 7월 23일 허블 우주망원경과 콤프턴 감마선 관측선에 이어 나사의 세 번째 대형 망원경 계획으로 지구 대기권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관측하기 어려운 X선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처 우주망원경입니다. 적외선 우주망원경인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나사의 대형 망원경 프로그램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번째 망원경입니다. 2003년 8월 25일 미국 텍사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로켓 델타2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기존 설계 수명이었던 5년을 훌쩍 뛰어넘어 약 16년 동안 우주망원경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월 30일 나사는 스피처에게 퇴역을 의미하는 안전모드 명령을 내림으로써 길고도 짧았던 임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다른 우주망원경과는 달리 수명 연장을 위한 정비 작업을 시도하지 않고 태양 궤도를 돌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이유는 최종적으로 망원경의 임무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스피처가 만들어진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1970년 초반 천문학자들은 지구 대기권의 영향 밖에 적외선 망원경을 올려두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 들어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국립연구의 보고서인 1980년대 우주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전략에서 우주왕복선 적외선 망원경이 우주왕복선이 싣고 다니는 기지인 스페이스랩에 비치될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극저온 상태로 냉각된 적외선 망원경을 오랜 기간 궤도상에 올려두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초의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업적 또한 우주 관측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05년에는 가설로만 존재했던 막대 나선 은하를 실제로 관측해냈고 토성 주위에 존재하는 얼음고리를 최초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라피스트-1로 알려진 별을 도는 지구 크기만한 7개의 행성 중 4개를 좀 더 면밀히 관측했고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별들의 고리 중 하나인 굴드대를 다양한 파장 영역에서 관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뱀자리에 있는 50개의 젊은 항성으로 구성된 뱀자리 남쪽 성단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렉스 우주망원경입니다. 은하 진화 탐사선인 갈렉스는 2003년 4월 발사된 자외선 우주망원경으로 나사와 세계 여러 대학 및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케플러 우주망원경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지구형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나사에 의해 제작되었고 2009년 3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케플러 우주선이 발사된 것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기존 계획은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 광도계를 이용하여 약 3년 반의 시간 동안 10만 개 이상의 항성을 관측하는 것이었는데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이 우리의 태양과 같은 어머니 항성을 돌면서 행성이 항성을 가려 밝기가 감소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2010년 1월 4일 첫 결과를 지구로 보냈는데 나사는 이를 토대로 총 5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했고 이를 케플러 4b, 5b, 6b, 7b 그리고 8b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행성들은 뜨거운 목성에 해당하는 행성들로 해왕성과 비슷한 크기부터 심지어는 목성보다 큰 것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했으며 온도는 섭씨 1204도에서 1648도에 이르고 3.31에서 4.91의 궤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목성이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들 중에서 어머니 항성으로부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인 1AU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목성급의 질량을 가진 거대 가스 행성을 부르는 총칭입니다. 항성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성의 강렬한 복사 에너지를 받아 평균적인 표면 온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뜨거운 목성이라는 이름 또한 이러한 특징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음은 허셜 우주망원경입니다. 허셜 우주망원경은 유럽 우주국 ESA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던 우주망원경으로 독일 출신의 남매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과 캐롤라인 허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허셜 우주망원경의 반사경 지름은 약 3.5m에 이르고 관측기기는 섭씨 영하 270도에도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을 지녔으며 열 잡음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망원경의 크기 덕분에 매우 선명한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어제 발사된 차세대 우주망원경이자 반사경의 지름만 6.5m에 달하는 제임스 벳 우주망원경 이전까지는 가장 큰 우주망원경의 기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플랑크 우주망원경입니다. 플랑크 우주망원경은 2009년 5월 14일 유럽 우주국 ESA에 의해 발사된 우주망원경으로 적외선과 마이크로파를 관측하며 주 임무는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관측입니다. 다음은 인테그랄 우주망원경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감마선 우주망원경으로 나사가 쏘아 올린 페르미 우주망원경과 함께 유럽 우주국의 인테그랄 우주망원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우주망원경은 2002년 10월 17일 발사되었으며 감마선, X선, 가시광선을 관측하고 대표 임무로는 초신성, 감마선 폭발, 블랙홀 관측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미 우주망원경입니다. 페르미 우주망원경은 2008년 6월 11일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감마선을 관측하고 고에너지 천체와 블랙홀 제트 탐사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즈 우주망원경입니다.
와이즈 우주망원경은 2009년 12월 14일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관측 파장은 적외선이고 대표 임무는 소행성, 해성, 그리고 외성 등 태양계 지구 근접 천체의 발견입니다. 다음은 테스 우주망원경입니다. 테스 우주망원경은 나사에 의해 2018년 4월 18일 발사되었습니다. 관측 파장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이고 주요 임무로는 태양계 외부의 항성계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위해 앞서 케플러 우주 망원경과 같은 항성면 통과 방법을 이용합니다. 항성면 통과 방법이란 행성이 모항성을 지나갈 때 일정한 크기의 빛이 차단되며 모항성의 등급이 일정하게 어두워지고 이를 포착하여 행성의 크기와 공전 주기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라디오 아스트론 우주망원경입니다. 라디오 아스트론 우주망원경은 러시아 천체과학센터에 의해 2008년 6월 11일 발사된 우주망원경으로 관측 파장은 전파입니다. 대표적인 임무는 전파 간섭계 기술을 이용하여 블랙홀 및 은하 등의 구조와 암흑물질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카리 우주망원경입니다. 아카리 우주망원경은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 JAXA에 의해 2006년 2월 발사된 우주망원경이고, 아카리라는 말은 일본어로 밝은 빛, 환한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카리 우주망원경의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유럽우주국 ESA, 유럽대학 컨소시엄이 참여하였으며 관측 파장은 적외선입니다. 아카리 우주망원경은 2006년 5월 원적외선 탐사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로 지구로부터 6,000광년 떨어져 있는 반사성운 IC4954가 뿜어내는 적외선을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다음은 히사키 우주망원경입니다. 히사키 우주망원경은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 JAXA에 의해 2013년 9월 14일 발사되었습니다. 히사키 우주망원경의 관측 파장은 극자외선이고 대표적인 임무로는 목성의 플라즈마 에너지 관측, 태양계 초기 환경 연구, 지구형 행성의 대기 유출 측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로셋 우주망원경입니다. 아스트로셋 우주망원경은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에 의해 1999년 7월 23일 발사되었습니다. 관측 파장은 X선, 좌회선, 가시광선이 있고 대표 임무로는 블랙홀, 중성자별, 그리고 은하단 등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위성 1호입니다. 과학기술위성 1호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2003년 9월 27일 오후 3시 11분 러시아에 위치한 프레세츠크 우주센터에서 코스모스 3M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계획된 임무 기간은 총 3년이었고 고도 690km에서 태양동 기계도를 돌며 주 임무로는 원자외선 영역의 천체 및 지구 분광 관측과 오로라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입자 검출 실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위성 3호입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2013년 11월 러시아에 위치한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 발사차에 실려 발사되었으며 계획된 임무 기간은 약 2년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카시트 소속 인공위성연구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과 더불어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우석대학교 등의 대학들의 참여하에 개발되었습니다. 우주와 지구 관측용 다목적 적외선 영상 시스템과 소형 영상 분광기를 장착하였으며 우주 및 지구의 적외선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 연구와 산불 탐지 등의 실용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임무로는 우리은하 평면 근적외선 방출 및 황도 극지방 근적외선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를 샅샅이 들여다보기 위한 우주망원경은 첨단 로켓에 실려 계속 발사될 것입니다.